그분들은 그런 도롱할 자격 없습니다. 여기 와서 직접 느껴보세요. 여기 지켜주신 어르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용기에 김찬원! 잘했어!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동의에 엎드려 있는 건 모르겠지만 카드가 3개나 뭐가 나고 있습니다. 카드 잊어버리시지 꼭 내 친구는 어릴 적부터 힘든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군 부대에서 배급을 받고 중동으로 가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지금 어른들에게 되게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른들이 지금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에 나와 계신 걸 보고 사실 집에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먼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위에 세워져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절차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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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라! 준수하라! 대한민국 만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 우리 청년 너무 자상하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청년인 것 같습니다. 격려를 부탁합니다. 자, 다음. 저기 위에 있는 크게 스피커를 껐어요. 심야가 돼가지고 좀 소리가 작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청년입니다. 혼자 오셨어요? 며칠간 야간으로 하다가 회의해져가지고 낮에만 나오다 오늘 마지막 결전의 날이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제가 기분이 좋아서 묻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묻겠습니다. 새해에서 올해 어떤 큰 선물 받으신 건지 아십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집회에 참가하는 우리 젊은 애들을 그 새해 가장 기쁘고 값진 선물이 저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봐도 다 뿌듯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근사한 선물 아닙니까? 네. 올바르게 자란데다가 사상이랑 인형까지 다르니까 어르신들 펴져 있고 그 집에 새 냉장고나 새 세탁기 드릴 때 그 표정이 네. 네. 그 외모까지 좋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자라가지고 민노총 같은 것들 옆에 두면은 민노총들 기 죽지 않습니까? 네. 모든 정치권들이 가장 탑을 내는 성공 세대입니다. 그걸 어떻게 기쁨을 하지만 이 세대들은 어느 세대보다 어려워하시고 조심해 하십니다. 청년들한테 좋은 좋은 모습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려고 좋은 옷이나 좋은 신발 신고 오시는 건 저희가 바랍니다. 어쨌든 세대가 화합이 다시 되는 것을 보니까 30대인 제가 봐도 나라의 미래가 밝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세대든지 2030 세대든지 저희 모두 긍지를 가지고 집회를 계속 참여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긴다. 제가 우리가 하면은 이긴다 해주십시오. 구호 우리가!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아무런 그냥 족도 그냥 쓸데없는 정말 걔 병신 같은 이유에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걔 정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크게 지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씨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차별을 하면 되죠. 근데 차별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은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씨발 지가 노력 안 해서 병신같이 도착해놓고서 자꾸 그렇게 말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정말 씨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공부 열심히 해도 씨발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구호를 외치면 경찰이 지금 굉장히 자세히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구호를 조금 약하게 하시고.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핫팩 다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은 말씀하시면 또 드리겠습니다. 2개씩 다 받으셨죠? 네. 하나 받으셨어? 그러면 하나 필요하시면 또 오세요. 드릴게요. 지금 또 배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모두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일주일째 집에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내일 화이날을 잘 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늦게 이 방송을 보시는 2030 그리고 어르신들 내일 5시까지 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다 모여야 됩니다. 모이자. 자, 일주일째 집에 못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안녕하세요. 제가 무료 공부증이 좀 있어요. 오늘 생일인데 여기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꼭 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힘 보태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무슨 말을 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아깐 이야기부터 네. 일단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 회장을 구속시키고 국회 증언법을 이야기하면서 기업 비밀을 나와서 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진짜 그런 거 보면은 그러면서도 중국은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이렇게 교역 국가니까 중국 국가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돈을 못 번다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 그거 다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중국은 우리의 경쟁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을 다 뺏어가고 전부 다 뺏어가고 그 나쁜 퇴학 짓거리를 하면서 그런 기술을 지금 버리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의 교육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인데 그래서 미국이 저희랑 같이 힘을 흘려가면서 이 나라를 자유주의를 지켰습니다. 근데 중국 편에 들면 어떤 사람이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고마움을 알아야 사람이죠. 고마움을 모르면은 원래만도 못해요. 개도 지나가는 개도 밥 주면은 고마움을 알아요. 근데 이 고마움도 모르는 이 민주당 새끼들은 도대체 뭡니까? 중국한테 지금 돈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진짜 정신 차리세요. 예? 그리고 2030 혹시 우파가 아니고 그냥 어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헷갈려 하시는 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저희는 중국에게 넘어가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정말 최악입니다. 왜 최악이냐면 우리나라가 대륙이 이렇게 있는데 배 타고 보급을 해가지고 보급병이 우리나라 아니 중국을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칩시다. 배 타고 이 보급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낫나요?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가지고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공격하는 게 낫나요? 당연히 이 안에서 공격하는 게 낫겠죠. 미국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만큼 정말 필요한 나라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후퇴하게 되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필리핀에다가 다시 지금 여기 이 필리핀에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 시켜놓고 다시 키워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 정말 많이 걸립니다. 미국 입장에서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정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미국이 도와줌으로써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번영하고 이렇게 자유 사람들이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우리나라의 기업인들과 우리나라의 엘리트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민주당 제발 족같은 짓 하지 마세요. 말아먹지 말라고. 알았어? 목사님, 진짜요? 제발대로 목사님. 그리고 이재명 구속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구속! 정신 차려 제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많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함께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안 올라오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제 우리 저 아버님 나는 노래도 잘하고 여시에 와서 진짜 우리 유성 상대도 선배님께서 해주시고 그럴 때 응원을 보내주셔야죠. 응원을 그냥 보원으로 쳐다보게 되면 그게 압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머리가 상해지니까 그럴 때는 응원까지 보여주는 그런 센스까지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불편하시네요. 그래서 저희 원상진 TV 회장님께서도 대독을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세준이고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전도사님이고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하시는데 좀 말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오신 내용은 좀 윤석열 대통령께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셔서 울산에서 오셨대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 옆에 전도사님이 하신다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 해주시는 분가 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 명의 아들 돈 50세 변화라고 하는 전도사입니다. 저는 울산 사랑제일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정광훈 목사님이 부서이신 남순희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 한남동에서 모이라고 하셔서 오후 예배 끝나고 지금 막 도착하였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여기 모인 분들 존경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라. 윤석열 대통령 힘내라. 감사합니다.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항상 우리가 나이로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청년이라는 시기가 저는 육체적 나이가 아니라 마음은 전 여러분 모두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한창 아니겠습니까? 원래 항상 내가 살아가는 지금이 제일 한창인 법이니까요. 또 많은 연사들의 참여 부탁드리겠고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관계자석으로 와주시면 저희가 연단에 많이 올려드리니까 많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다음 청년 연사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난 제가 가져왔는데 이제 아니 그래 지금 여러 가지 말 같지가 않은 좌편한 그 빨갱이 소리를 많이 하면서 이게 내 목소리가 아닌데 왜 천주교를 하면서 지들의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고 있냐. 이게 너무 아깝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정의고요. 해방신 사람들의 정의 그다음에 별단 매장 성경 말씀은 아니면 하느님 말씀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신자들 앞에서 국민 앞에서 소리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해방신학을 보면은 이거는 거의 종교 재창전 시기인데 거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산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신도 없는 걸로 보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천주교 신부이면서 해방신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처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시간이 너무 어렵다. 강화문 집회, 간접 집회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 신도분들이 올라와서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을 멋지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천주교 신부들뿐만이 아니라 신자들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요즘에 성경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공부했는데 뭔가 있다 없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성당가는 내 점잖은 신자야. 요즘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뭐 교육보다 성당 이미지가 거의 매일 땡땡이거든요. 제가 뭐 종교를 바꾸겠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신자들, 신부들 자신의 동성애, 트랜스젠더, CK 성경 말씀에는 하나도 맞지 않는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좀 벌벌 떨면서 아무 어쩌다 보면 스타트에 대해서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무서워서 이랬는데 마지막으로 덮어드릴게요. 저와 우리 사람들과 통을 하고 싶은데 공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약에 마주치면 받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통화는 모르겠지만 혹시 청년분들의 그런 커뮤니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해가지고 함께 의견을 생각을 나눠주실 수 있는 배웠습니다. 정치 입장에서 주식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시 나눴던 나오고 있으면 말씀 주시고 이런 거 이끄시는 분들이 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요 근래 일주일간 저희가 집회를 하면서 20, 30대 이제 청년들의 연사를 저희가 계속해서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치로만 계산을 해봐도 이제 한가량 거의 제 체감상 한 거의 1000여 명 가량의 청년이 계속 연사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이 우파의 2030 세대들을 알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사실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어요. 우리가 주제가 어떻게 보면 한 가지지 않습니까?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이 하나의 주제가 있다 보니까 이 하나의 주제를 아무리 2030이라고 해도 1000명이 말한다면 이 집회가 너무 막 무지해지는 게 아닌가, 이것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라는 제가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이 무색하게 정말 저는 지금 이 청년들의 연사가 우리 애국 시민들 가운데 순기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걱정을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들의 연사의 뭐 내용도 그렇고 주제도 주제지만 저는 이 세대 차이를 걱정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뭐 2030, 40 나누더라도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목적은 같지만 나아가고 싶은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뭐 누구는 24시간 계속 관저 앞을 지켜야 된다 말하고 청년들은 또 트렌디하게 그때그때 상황마다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 말하고 이렇게 다른 소리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세대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극복이 되고 있냐? 이 2030 세대들이 수백 명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자기가 대학생으로서 또는 전교조의 교육을 받아옴으로써 또는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또는 우리 애국 선배님들이 걸어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감으로써 이런 이야기를 꺼내니까 우리 지금 이 애국 우파 시민들 사이에 어떤 것들이 생기고 있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공감대가 지금 우리 애국 우파 시민들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정말 다르게 사실 뭐 제가 걱정하지만 저희 신혜씨 대표님의 말에 당연히 토를 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도 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젊은 소리를 들어야 된다,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지겹고 따오는 소리가 아니다, 젊은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어떤 속도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듣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공동체다 라는 것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2030 세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죠.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모르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대통령을 왜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을 왜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아마 말할 겁니다. 모르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냐? 나는 알 기회가 없었다. 나는 뭐 그동안의 전교조의 교육으로 내 알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그게 더 이상 변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 개혁을 하심으로 전 국민에게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른다는 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체제 전쟁으로 들어섰고 대한민국을 지키냐, 정말 공산을 당한 대한민국을 살아가느냐, 이 선택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2030 세대들은요 모른다는 말 뒤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 이후에 본인이 2030 세대로 살아 있었다면 이제는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모른다는 핑계에 대해 숨지 말고 억지로 눈 돌리지 말고 선택을 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30 세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030 세대들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사이 또 바로 저희 뒤에 연사분이 올라오실 것 같은데, 아, 광고 하나 있네. 좀 쉬지 않으시더라도 저 뒤에 가마솥에 호박 주방거리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지금 호박차가 와 있으니까 저 뒤에 푸드차가 3개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고생하시고 이렇게 밤을 새우다 보니까 각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하고 계시니까 도로 저 뒤에 있습니다. 뒤에 가셔서 편안하게 오뎅 또 호박죽 잡수고 싶은 거 골라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젊은 청년 저도 젊으실 거예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젊은 청년 맞죠? 35, 네, 우동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곳을 지켜주시고 투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로 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저도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자리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 한남동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많은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냐? 사실 제가 이제 광화문 집회 6년 전부터 이제 직원으로서도 촬영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물론 뜻이 있는 청년분들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나와 같은 우리 친구들이 어디 없을까? 그런 이제 아쉬움이 이제 늘 한켠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 한남동 투쟁 과정에서 정말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어제 우리가 오전부터 새벽까지도 제가 계속 사실 저희 연사 올리는 과정에서 또 몇몇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제지를 받아서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지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청년들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청년들 위주로 계속 올렸는데, 청년들만 계속 거의 대부분 올라갔는데도 끝이 없어요. 연설을 하려고 몇 시간 줄을 서. 이런 모습에서 저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시거나 하는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현장을 6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걸 너무나 느낍니다. 아마 여기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 알 거예요. 자, 지금 라면도 왔다고 합니다. 어딨죠 지금? 아, 저쪽에 네, 뒤편에 라면도 있답니다, 여러분. 예. 정말 이렇게 성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도 방송하면서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고 이제 인터뷰하다 보면은 처음 와봤다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루터교회, 예, 거기 지금 저희 항상 그 봉사한 데 있잖아요. 예, 거기도 라면이 온 모양입니다. 예, 루터교회 쪽으로 라면 안내받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오신 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그래도 어찌저찌 나라가 돌아가겠지 했던 분들, 혹은 개업 이후에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하니 그게 맞겠지 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눈을 뜬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라운드 시, 신남 청년대 등등 여러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런 채널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루트로 들어왔던 간에 결과적으로 정보들을 새롭게 접하고, 종편이 말하는, 언론이 말하는
것들이 왜곡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보다 더 일찍 깨달았다는 것. 이게 지금 8년 전과 지금의 차이입니다. 그쵸? 8년 전에는 청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어르신들조차도 많이 속았어요. TV조선에서 최순실이 어떻다고 말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나쁜 년이라고 하니까 나쁜 년인가 보다. 비아그라 얘기하니까 어이구 박근혜 대통령 왜 이렇게 추잡스러워. 시술자고 나오니까 어머 그 와중에 또 자기 얼굴 신경 썼어? 이런 식으로 악녀화를 해가지고 한 달을 그렇게 뒤흔들었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3%까지 갔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놀랬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몇 프로 나왔습니까? 40% 나왔다는 거. 계엄 때 터지고 나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한때 16%까지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언론들은 기대했습니다. 탄핵 소추되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5, 4, 3%까지 또 떨어뜨려서 또 한 번 우리가 언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윤석열 또 한 번 우리가 내쫓겠다, 몰아내야겠다 이런 장난질을 기대했는데 어떻게 돼먹은 게 탄핵이 되고 나니까 24%, 한 주가 지나니까 31%, 또 며칠 지나니까 36%, 그리고 오늘 40%까지.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뭐 사실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서 끝난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을 내쫓는다는데 지지율이 오른다? 그것도 40%라는 숫자 정말 오랜만입니다. 2024년 중에도 40% 지지율 나왔던 게 언제냐? 작년 한 2월쯤이었어요. 그때가 뭐였냐? 민주당 사천 논란, 이재명 막장 공천 터져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랐어요. 그때 빼고는 대통령 지지율은 40%를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점에 올랐다 할 때가 45예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오늘 내일 체포를 한다 만다는 시점에서 40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통령 상황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상황인데 40%가 모였다는 게 뭡니까? 이분들이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대한민국 무너지겠구나. 이러다 끝나는구나. 이러다 진짜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가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북한에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대통령 체포되면 오늘로써 끝이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밤새고 계시고 저 천막에서 쪽잠을 주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위기의식이 우리를 깨운 겁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는 이 마음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20대에서 37%가 나왔답니다. 이거 높습니다. 왜? 계엄 직후 때만 해도요 20대 지지율 몇 프로 나는지 아세요? 저는 여론조사를 제가 방송한 사람에서 늘 들여다본 사람인데 20대 지지율 8% 나왔습니다. 8%까지 떨어졌던 20대 지지율이 37이 나왔다는 건 뭘 뜻하는 것이냐? 바로 2030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주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도층에서도 35%가 지지율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디테일을 보면요 매우 지지한다가 3분의 2예요. 그 말은 뭐냐? 중도에서 대통령의 지지의 강도가 세게 잡히고 있다는 거. 그 말은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추가 상승이 더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철 대표께서도 오늘 말씀 주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 50%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절대 이 50이라는 숫자가 허수가 아닙니다. 60 가자 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아예 그냥 80 가시죠. 왜? 저희가 청년들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르신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말씀들을 이제 여러 개 준비하시는 거 너무 좋죠. 말씀 잘 하시죠.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청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체감합니다. 요새 제 방송도 그렇고 신야수도 그렇고 보면은 확실히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제가 이제 저희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관리란이 있지 않습니까? 20대에서 2030, 40 요 층의 시청층이 제 채널만 기조봐도 15%가 올라갔어요. 왜냐면 이제 상대적으로 원래 장년층 분들이 많이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중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청년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안 해봤다 보니까 망설여지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나오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 또래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또래들이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자. 얘들 나보다 먼저 나간 친구들, 나보다 먼저 나간 내 또래, 내 동생, 내 누나, 형, 언니, 오빠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딱 봤는데 와닿는 거야. 왜? 지금 옛날처럼 우리가 종편에 안 섰거든요? MBC가 무슨 뭐 개헌군이 뭐 청주공항 폭발하려고 했다, 뭐 암살조로 이끌려고 했다, 롯데리아에서 내라는 거 했다, 이런 거 누가 믿습니까? 안 믿죠? 안 믿어서 이제 언론은 못 믿겠어. 그래서 어찌저찌 그라운드 시즌들 유튜브는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방구석으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키보드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야 돼요. 제가 계속 밀어붙이면 뭐냐? 역사는 광장이 있습니다. 입니다. 광장에서 우리가 행동할 때 그게 역사가 되는 것이고 불꽃을 트는 겁니다. 방향을 트는 겁니다. 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와 똑같은 전략을 이용해서 늘 그러했죠. 대통령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이미지를 작살해서 구속의 이름을 가진 그런 전략을 이용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왜 올라지 지지율이? 아니 왜 보수 단체 집회라고 나라가 제대로 되고 쟤네들은 국민이고 우리는 무슨 단체예요? 여러분 어제 연남에 올라온 청년들이 어디 보수 동지회 뭐 이런 데 소속돼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올라온 순수한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근데 그걸 그동안 덮어왔어요. 근데 안 덮여져. 왜? 우리 청년들이 계속 말을 하잖아요. 대구에서 올라온 청년이 말하고 포항에서 온 청년이 말하고 또 전라도에서 서울에서 멋지시나요? 개개인 올라와서 땡쳐주니까 우리는 한번 해봤잖아요. 이번에 처음 집에 나왔던 우리 청년들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일 때안 나오겠습니까? 한번 여기에서 나왔으니 다음에 나오는 게 더 많은 분들이 올라가서 힘을 모으면서 제가 착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잠시 마이크를 잡았지만 잠시 말하려고 했다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힘내주시고요. 끝까지 싸웁시다. 정말 계속 끝까지 싸웁시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울컥울컥한 상황이 있었어요. 하지만 울컥하면서도 건들지 마세요. 우리가 울 때가 아니죠. 우리가 울면 안 되겠죠? 왜 웁니까? 아직 끝나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원래라고 말하기 좋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집회를 운영했던 방식이 어떤 식이었냐면 유튜버들의 연사가 많이 위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집회를 하더라도 유튜버들, 후보님들, 대표자가 연사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올 정도로 청년들 연설을
막을 기회도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들어주니까 이제 자리에서 술술술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구독자 수가 대단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지금 이제 T1은 더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다들 한 시간씩은 바꿔보고 다이어트 말씀하신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양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도시의 대표도 본인의 어떤 자리와 연주할 수 있는 시간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양보를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유대감을 쌓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인끼리의 애정, 친구와의 우정, 가족과의 정, 심지어 회사에서 만나는 유대감,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경험을 했던 기억 또는 같이 뜻을 맞추는 공감대,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어야 연인들과의 관계, 네, 이제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인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우정, 회사의 형성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자료에 다 관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회에 참석하시는 것만으로도 애국목표의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분들 혹시 어제 새벽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어제 새벽 계신, 좀 많이 계시네요. 절반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어제 새벽에 이 자리에 없으셨던 분들은 손해보신 거예요. 정말 왜 손해보셨냐? 어제 새벽에 정말 이 라이트 스타 같은 분들의 연사를 겪고 일반 실무로 등장을 했었거든요. 제가 연사분들의 격을 나도 배우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재치 있고 말씀 잘하시는 연사분이 어제 새벽도 갔는데 오늘 또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등을 돌리고 계신데 본인 피셜로는 부끄러움이 많지만 저희 시대연수 채널 2만 시청자 기준 가장 면을 찾고 싶은 사람 1위를 기록한 우리 청년 연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간이 화장실 있어요. 아,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한국교님이 저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숫기가 없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엄청 큰데 저 개 같은 것들 때문에 목소리가 쉬었어요. 싸우러 나왔는데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여기에 세워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기다리다가 너무 추워서 다 까먹었어요. 어제 여기에 국회의원분들이 몇 분 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가자 씨발 같더라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욕을 좀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시의원 왔다 그래서 가자 씨발 새끼들한테 또 욕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안녕히 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왜 제가 그랬냐면요, 그분들이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돈 벌어서 국회의원들 돈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고개 뻣뻣하게 들고 일하라고 그랬는데 일 안 하네 씨발 것들아. 그런데 왜 눈치를 봅니까? 여러분 아까 정가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헌법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건요 복잡하지 않고요 정말 심플합니다. 해야 할 걸 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심은 천실입니다. 맞습니까? 아까 기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래서 광장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총칼을 들지 않았지만 우리가 착해서 선량한 국민의 응모를 해서 그렇지 사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우리 대장이 누굽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대장이 국민과 끝까지 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종갓들 MBC는 국민이랑 대통령이랑 싸운다고 했다고 개같은 자막을 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욕을 하면 여자가 쌍스럽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쟤네들 욕하는 거 보십시오. 전쟁 중에 나한테 칼을 들이는데 아이고
것처럼 그렇게 방관하게 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속는 것도 나쁩니다. 그쵸? 근데 이제는 안 속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TV를 보면서 수신료를 냅니다. 근데 쟤들은 저한테 뭐 줍니까? 쟤네는 민노총 같은 애들한테 밥 차주잖아요. 우리한테 안 주잖아요. 아니 어떻게 바뀌었어요? 상전이야 상전. 여러분 광대 딴따라를 왜 광대 딴따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연기하는 거예요.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면 쉽게 사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쉽게 사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물러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대장이 끝까지 싸운다고 했는데 이 씨발놈들아, 우리가 니네한테 빌려야겠네 개새끼들아. 야, 내가 길 가다가 너 꼴패미랑 얼굴 봤는데 내가 존나 놀랬어 씨발. 아니 그런데 무슨 남자들이 안 만나줘가지고 밥을 먹었다가 왜 사회를 탓하냐고 이년들아. 아니 그러고 자기네가 성폭력에 노출이 돼 있대요. 너네 때문에 우리가 놀라는 거는 왜 보상 안 해주냐고 씨발. 정말 열받아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화가 나는 건 아까도 지나가다 봤는데 쟤네는 가정을 해체하고 그리고 법을 해체하고 모든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체계를 해체하는 것도 모자라 청소년 성소수자 애들의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남자애들이 3만원 5만원에 똥나는 똥구멍으로 몸을 판답니다. 그리고 에이즈가 올라가지고 여자친구랑 관계를 하면 또 없는 됩니다. 그런 현실에서 누가 선한 겁니까?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어른들이 선한 겁니까? 아니면 니네 멋대로 꼴리는 내려라! 이게 선한 겁니까?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직장생활 할 때 인사국가를 내립니다. 그때는 국회의원들은 국정 운영을 하라고 그러는데 왜 아무것도 거치는 거 없이 빨갱이의 눈치를 보고 중국 눈치를 보면서 돈 주는 국민들을 무시합니까?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온 국회의원들한테 욕했습니다. 지금 개혁령 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여기서 진짜 얼어 죽겠어요. 얼굴이 타가지고 얼굴에 기미가 올라오고 얼굴이 따가워가지고 아주 너무 화가 나지만 내가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우리 대장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무게를 짊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 여기서 왜 합니까? 인사만 하고 가던지 끝까지 여기서 추운 데서 같이 떨어지던지 아니면 돈을 쓰던지. 근데 왔다고 제가 환영해주고 같이 싸우는 못 싸우니까 싸우는 척 하는 거지. 이장현 의원 한 번만 간거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상황 모르지만 꼭 거지한테 돈을 뜯기고 주는데 싸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렇게 모두 알바를 쓰고 왔잖냐. 집에 그래서 맞을까봐. 살아남아서 우리 동생이랑 끝까지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이렇게 놓쳐놓아 맞잖냐. 저는 선택적 놓쳐놓아. 오해는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체제 전장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면 쟤네들은 어릴 때부터 지출사항을 교육을 받으니까 변하지가 않잖아요. 두 살이 돌아서. 그쵸? 그러니까 쟤네들은 너무나 내가 답답합니다. 아 10살 15살 넘어가도 자기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애들이 두 살이 돌아가서 우리 못 죽은 애들이 자기가 눈치는 자기 수령 때문에 영광이란 애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시킬 수 없습니다. 영혼을 파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만 우리는 합법적으로 지킬 수 있고 민심 1200 강장에 나와서 헌법의 국민이 저희 주권을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공정에 대한 공정을 지키고 이 정말 썩어버린 이 정치계를 하나하나씩 겪어갈 수 있도록 버티고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정말 여기서 좋았던 거는 청년들이 올라올 수 있게 해서 발언권을 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좌파가 주위에 그렇게 많은데 여기 오는 그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투표해서는 안 되는 그거는 좌파를 거치입니다. 착한 척하면서 일로 와 해놓고 노예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이 얘기하고 각자 다른 의견을 하나의 목적으로 모아서 생각할 수 있고 선택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문화 전쟁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역사도 노동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만약에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럼 내가 부모로서 정말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한 번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내 후배가 내 말을 안 듣는다. 걔는 못된 애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 역할을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왜? 좌빨갱이들은 뒤돌아보는 거 안 합니다. 오로지 수령님을 위해서 국정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똑똑한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킬 걸 지키면서 정말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이 마라탕을 너무 좋아하거나 탕후루를 너무 좋아하거나 햄버거를 너무 좋아한다면 10번 먹자고 한 번 먹게 하시고 절대도 가르치시고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지금 이거는 빨갱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전쟁에서 저희가 절제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삶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저도 저희 무서운 호랑이 할머니한테 투표하면 국민이 아니다. 역사를 모르면 밥을 먹지 말고 일을 하면 밥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할머니가 얄미웠지만 우리 할머니는 자본주의를 아시는 분이어서 용돈을 많이 주셔서 제가 말을 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좋은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저는 노처자지만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바로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곳에 나의 동료들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면 안내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역시는 역시입니다. 제가 정말 이분이 마이크를 잡고 나면 물론 우리가 연사 재밌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흡입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청중을 사로잡는 것 또한 결국 이 연사자의 능력이거든요. 아,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저분이 심지어 유튜버가 아니라는 게 저 더 놀라웠어요. 제가 유튜버로서 오히려 부끄럽다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 또 시민 연사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다음 분이 괜히 긴장되지 않으실까 또 걱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다음 연사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보수 국민 여러분, 일단 우리 대통령님 편하게 주무시라고, 저희가 지킬 테니까 편하게 주무시라고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대통령님 편하게 주무십시오. 한나야, 내가 50% 꽂혀놨거든. 네, 여러분, 저는 며칠 동안 유튜브를 보다가 시청을 하다가 도저히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안 와서 올라왔습니다. 중국 청주에서 올라왔는데 제 자신이 나약해서 조금 있다가 춥다고 도망갈까봐 일부러 막차 끊기는 시간에 맞춰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이 끊겨서 중간에 여기
한강대교까지 못 오고 내려서 택시 타고 왔습니다. 서울은 오랜만이라. 네. 저는 충북 청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모태신앙이시고 저 역시 모태신앙으로서 아버지께 모태신앙으로서 배웠지만 저희 아버지는 과거 큰 대형교회에 재직하시다가 정치 성향을 띄었다는 이유로 정치 성향 하나를 내미셨다는 이유로 저 지방의 개척교회로 좌천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다미성교회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있던 이단교회였죠. 그 교회에 저희가 가서 저는 중학생 때 아버지와 함께 폐허가 된 교회를 살리고 봉사를 하면서 시멘트를 바르고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종교인들이 나서야 된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종교인들 나서야 됩니까? 안 나서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를 다 뭐 하십니까? 대한민국의 10대 대형교회 목사님들 뭐 하십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나와 있는데 뭐 하십니까? 성도들을 데리고 나오셔야죠. 이 광장을 꽉 채워주셔야죠. 맞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또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교회 목사님들 반성하시고 나오십시오. 이 광장을 채워주십시오. 저 차명을 금지 법을 부정하는 저 썩은 맛인 민주당을 몰아내고 저희가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저는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저 민주당이 어떤 폐악한 짓을 할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 집회하실 때 옛날에 프레임을 어떻게 씌웠습니까? 틀딱, 기독교, 구구 이런 식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기독교 아니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독교 아니신 분들 많고 저희가 물론 정광훈 목사님이 기독교로 인해서 또는 어르신들과 지금까지 세웠다면 이제부터는 저희 청년들이 나와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39 지금 유튜브 많이 보고 계시죠? 유튜브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유튜브 방구석에서 보는 거 하루 이틀입니다. 가슴에 울림이 없습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물론 2030을 지난 가장 지금 폐악한 세대인 4050입니다. 4050인데 여러분 4050도 나오셔야 됩니다. 진실의 눈을 뜨십시오 제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희 아버지와 개척교회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도 그동안 모아오신 돈을 교회에 다 쓰시고 저 역시 지금 현재 충청북도 진평이라는 조그마한 곳에서 청년단체를 운영하면서 그 청년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제 돈으로 대출 받아서 아이들 뭐 사주고 아이들의 복지 향상시키고 그러면서 친해지면서 하나하나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들이 눈을 뜨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불쌍한 사람들이 눈을 뜨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생에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자 2030 여러분 그리고 자녀르든 4050 여러분 나오십시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30 여러분 여기 제가 아까 저쪽도 갔다 왔거든요. 저기 땀 냄새 나는 아저씨들하고 일부 극렬한 못생긴 20대 여자분들밖에 없더라고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가 더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2030 여러분, 4050 여러분, 제가 절이라도 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나와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구호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 여러분, 2030 젊은 여러분들, 저희가 대한민국을 세워가고 저희가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제가 내가 하면 대한민국이다 외쳐주십시오. 내가 대한민국이다! 내가 대한민국이다! 감사합니다.
잘생기셨는데 충분히 다들 하실 수 있는데 다들 뭔가 자꾸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애국과 결혼을 두고 애국을 선택하겠다, 결혼은 포기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결혼도 애국이 포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보다는 내가 더 노력하겠다, 꼭 애 섹시 갖겠다 이런 포부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물론 저도 여친구 없습니다만은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포부를 밝히는 게 조금 더 어떨까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이 교회 목사님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2030 뭐가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된다는 건요, 교회의 가치도 없어지는 것이고 화폐의 가치도 없어지는 것이고 인권조차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라면 정말 직분 따지고 뭐 종교 따지고 할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지금은 가리지 않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앞전의 여사들의 얘기를 또 가져와 보면 이제 국힘 이야기도 나왔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어떤 걸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표라고 생각해요. 표. 물론 저는 윤석열 의원이 이번에 오셨을 것도 그렇고 그 어떤 진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진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정말 정의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도 이 애국 보수의 심정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까지 봐온 국회의원들에 대한 편견은요, 전부 다 표심의 운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적인 동맹을 저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온 건 나온 것대로 잘했고 결국은 우리 한 사람이 대통령 관저 들어가는 것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통령 관저 들어가는 게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니까 전략적인 동맹을 맺는 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단 그럼에도 왜 이 시점에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니까 나오는 거,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진작부터 좀 지켰으면, 그때부터 대통령 표가 올랐으면, 지지율이 올랐으면 우리가 얼마나 응원을 해줬겠어요. 왜 2배로 응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저기 간보고 시간 재고 타이밍 재다가 표심 움직이니까 정말 이 한남동 관저 앞에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니까 왜 그때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한 표는 표가 아닙니까? 꼭 한 표가 모일 땐 안 오고 10표가 모일 땐 안 오고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그때서야 겨우 나온다는 겁니다. 이 국힘이요, 저는 배가 불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놈의 그 역선택, 니들이 민주당을 뽑겠어? 니들은 민주당 못 뽑잖아. 국힘 뽑을 수밖에 없잖아. 이 발전하는 식의 역선택, 이 마인드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 역선택 그렇게 안 한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또 다음 청년의 연설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걱정돼서 신의 한수 유튜브로 응원하다가 신혜식 대표님이 아가리로만 하는 애국은 애국이 아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저녁 10시 기차로 대구에서 방금 올라왔습니다. 이런 집회가 태어나서 처음이라서 참 떨리네요. 참 집에서 나라 걱정은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참 열만 받고 그랬는데, 컴퓨터만 하면서 그랬는데 진짜 와보니까 정말 어르신들 대단하신 것 같고, 저처럼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면서 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저희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김용현 장관님이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셨고, 저희 투표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되셨습니다. 저처럼 좀 용기 내셔서 한 번이라도, 주말이라도 평일이라도 한 번만 오시면 또 2번, 3번 오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 보태주셔서 집회 좀 오셔가지고
같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연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 계양구에 지난번에도 한 번 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구 계산동 작전역 그 사이에 사는 두 아들 엄마입니다. 네, 우리 애국동지들 너무 반갑고요. 저는 정강 목사님 통해서 애국운동을 하게 돼서 정강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황씨 성도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1917년도부터 1922년도까지 대통령을 했던 간첩 개새끼 문재인 있죠? 네, 걔가 했을 때 혹이라도 그 당시에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 정규적으로 그렇게 출퇴근을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그렇게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탈 때 그 기계 계단 있잖아요. 계단이 그냥 기계니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꼭 러시아어 시간에만 그 피켓 든 여성분하고 남성분이 나타나서 이 엘리베이터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위에 이렇게 딱 서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두 명이 서 있고 위에 두 명이 서 있어요. 꼭 그 출퇴근 시간에만. 네, 저한테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그 어쨌든 전철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직장인들이. 그래서 아마 저랑 같이 전철로 겪었던 사람들은 기억을 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피켓 되신 분들이 이렇게 여기 앞에 그 다음에 저 위에 그렇게 두 명씩 서가지고 티켓에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었냐면 한 줄은 서서 가세요. 한 줄은 뛰거나 걸어도 돼.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인식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기계니까 다 두 명씩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옆에 와가지고요. 그 티켓 든 여성분이나 남성분이 옆에 와서 막 건드려요. 저는 직접 제가 겪었어요. 그 피켓 든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 줄로 비키라니까 비켜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이 아니라 이제 언제부터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타다 보면은 저절로 막 한 줄로 그냥 막 서서 가잖아요. 근데 한 줄은 당연히 걷거나 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 그렇게 경험을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근데 그게 이 문재인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대통령 역임을 한 이 간첩 새끼가 그 알바생들을 시켜가지고 철도청에서 물론 문재인 그 당시에 수석비서관 임종석이 간첩 새끼가 또 있었잖아요. 걔를 통해서 한 건지 누구를 통해서는 했겠죠. 문재인하고 관련된 걔네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그 작은 거 속속 사소한 거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망가뜨려서 계속 고장이 잦게 만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철도청 관련된 직원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건데 거기 직원인 자기 남편이 거기 직원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아주 그냥 난리를 친대요. 제발 한 줄 서서 가는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습관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알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때 문재인 간첩 새끼가 대통령 했을 때 제가 그때 출퇴근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 몸을 직접 그 피켓 든 여성분하고 남성분들이 막 치면서 한 줄은 서는 거야. 한 줄은 걷거나 떼도 돼. 막 이러면서 지금 출퇴근하는데 바쁜데 지금 두 줄 중에서 둘이 같이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야단치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런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얘네들이 이미 다 쏙쏙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겪은 거라 이거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두환 대통령 때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등굣길에 등하굣길이라고 해야 될까? 등하굣길에 이렇게 애국가가 막 울려 터지잖아요. 국기 개양식, 국기 하강식 그런 거 있었던 거 그 시절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애국가가 막 대한민국에 전국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도 다 멈춰야만 됐었고, 뭐 직장에서 뭐 어디 뭐 이렇게 가는 외근을 간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다 멈춰야만 되고, 어쨌든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나 자동차나 다 멈춰서 다 멈춰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애국가가 나오는 거를 그 나라에 대한 그런 경의를 그런 모습을 했단 말이에요. 애국가 따라 부르기도 하고, 예, 그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생각과 같다면 그게 다시 부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부활을 해서 우리 어린 애들도, 예,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겪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대통령 때 그거를 폐지시키고 없앴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인터넷 그 폐지를 어떤 대통령이 했는지 찾다가 못 찾았어요. 예, 아시는 분 알려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